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강한 반등을 시도했지만 유가 급락과 연준 회의 경계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6% 상승한 23,677.84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2,546.03에,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한 6,783.91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에 공급 과잉 우려가 고조되며 7.3%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7.3% 급락한 46.24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루 하락률로는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가장 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과 내년 예산안 관련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초 이탈리아는 내년 재정 지출 규모를 GDP의 2.4%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시해 EU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탈리아와 EU의 추가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방개혁 40년을 맞아 개방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개혁 개방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까지 다시 밀렸고 코스닥은 6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우리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 이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와 더욱더 강하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동성제약이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 보였는데요.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금리입니다. FOMC 회의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관망세로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인데요. 경기와 관련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까지 특히나 이번 주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FOMC 회의 한 가지.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어떤 그 추후에 또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경기 최근 들어서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우려감이 있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2% 급락. 그리고 월요일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 시장에서도 2%대의 급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조금 한 0.4%, 0.5% 내외의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경기 둔화가 있으면 주요국의 정부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통화정책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재정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은 다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FOMC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주요 통화정책으로 말 그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보다는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오히려 경기가 지나치게 거품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물가 인상률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누르려는,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은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는 부분으로 주요국의 재정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정 확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재정 확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바로 그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역시 재정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주요국의 재정 정책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에 있어서 셧다운이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 내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이해를 두시면서, 이번 21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2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시장 내 FOMC의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그 재정 정책의 흐름,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관련 정부 정책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내년 예산안에 확정 시한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정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를 넘기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상당 부분 유력시되고 있다라는 점. 이미 하원 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어떤 미리 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그들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셧다운, 통화 정책은 이미 그 긴축 정책으로 이미 선회해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긴축 정책에서 다소간 긴축 완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FOMC 회의 직후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점도표가 조금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인상 계획이 조금 속도가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 내에 불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꾸로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셧다운을 좀 피해야 될 텐데 이 셧다운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그렇다면 정부 지출 예산 자체가 막히게 되면서 재정 확대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상당 부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의 우려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FOMC에서 내일 새벽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발표와 함께 만에 하나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 스탠스보다 늦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불안감에 휩싸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내 하락 장세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셧다운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시장 내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기간 시장 내 잔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국제 유가가 7% 넘는 급락을 다시 한번 연출을 했습니다. 48%대로 48달러 선으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절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 모멘텀은 뭐니 해도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줄 것이냐가 결국은 시장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시나리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선호주의 변화가 상당 부분 있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고성장 기술주, 특히나 오늘 새벽 발표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그들의 전반적인 PER의 레벨업 쪽으로도 시장 변화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혼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좀 전반적인 튜닝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아직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온 직후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긴 호흡에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짧은 관점에서 대응이 상당 부분 유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꼭 좀 명심해 두시면서요. 다만 1월달 정책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1월달 주요국들의 정책 효과, 결국은 재정 확대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의 지출 방향이 어떤 업종, 어떤 산업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냐가 결국은 1월 정부 정책 효과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4분기 실적이 약 2시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외신들을 찾아보니까 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들 측에서는 반도체 업황 둔화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 분명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CFO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컨퍼런스 콜이다라는 점 꼭 좀 주지해 두시면서요. 그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시장 끝나고 직후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죠. 마감은 플러스 0.4% 내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바로 1%의 마감으로 하락 반전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컨퍼런스 콜을 해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내년도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래가 향후 업황 전망이 그다지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7.5%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밤 미국의 애플 컴퓨터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소위 말하는 빵 주식들 전반적으로 2%에서 3% 상승 반전하는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로 작용할 부분은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빵 주식에서의 반등 2, 3%의 반등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마감 이후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발표와 그에 바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었던 컨퍼런스 콜 중심의 어떤 지금 현재 업황 그리고 미래의 업황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로까지의 영향이 미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오늘 상당 부분 어찌 보면 반도체 시황 그다지 긍정적일 가능성 상당히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IT 반도체와 바이오 주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냉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반도체 업황 역시 오늘 새벽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나타났던 컨퍼런스 콜의 내용 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두 가지 그다지 시장 내 긍정적일 수는 없다. 다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신규 새로운 에너지원 투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롭게 유통과 소위 말하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린 화장품이랄지 중국 유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로 시장 오늘은 조금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의 중심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운데 두고 경기 둔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요인들 그리고 주요국의 정부 정책들 재정 확대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통화 확대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재정 확대 정책은 지속되지만 통화 확대가 아닌 통화 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긴축의 정도가 얼마만큼 완화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느냐의 여부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 방향성이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정 확대 정책이다라는 부분은 어떤 정부 정책 사이에서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줄다리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재정 확대 정책이 순조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가 과연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의 주요 흐름의 관심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현재 먼저 선반영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락 부분.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부 정책에 어떤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간 완화적인 정책이 시장 내에서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은 계속되는 어떤 시장 내 드라이브로 작용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경기 민감, 경기 사이클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소비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울러지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유통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서 계속 그런 말씀드렸죠. 1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1월 정책 효과는 결국은 현대 기아차의 어떤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의 정부의 예산이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되느냐. 그리고 정부가 집중되어서 끌고 가려는, 주도해서 나가려는 업종이 발전시키려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테마주가 부각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전체적으로 4가지 주의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북클로징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윈도우 드레싱, 결국은 연말 튜닝, 기관들의 튜닝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배당을 가지고 갈 것이냐, 배당을 받지 않고 갈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월요일 우리 시청자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 양도세 강화와 관련된 이런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나눈 바가 있었고요. 연말 소비 시즌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 최근 영업무역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1월 정책 효과,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시장 내 관심이 될 만한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5G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 계속 잔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은 투자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뉴욕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와 더욱더 강하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요. 최근에는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호재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저는 좀 중립적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워낙 많이 지금 현재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시장이었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 기침만 해도 우리한테는 좀 몸살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 만큼 뉴욕 시장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급락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먼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증시가 2번 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규시장 9시에 열리는데 이제는 10시 반에 한 번 더 열리는 게 아니냐. 중국 시장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거기에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 좀 더 많은 영향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발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게 촉각을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 물론 기대했던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에 가장 초점이었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걸 좀 기대해 줬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탄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또 오늘입니다. 오늘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 내년에 우리가
몇 프로나 성장을 할 것인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면서 그 성장률을 계속해서 많이 좋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6%도 안 돼. 세계 공장은 이제 타이틀을 넘겨줘야 돼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9시부터 10시가 아니라 10시 반이 아니라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오늘의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가 계속해서 되고 중국 시장이 올라와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와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기대치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지금의 무역 전쟁이 잘 풀려만 준다면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많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 중국에서 경제 관련 회의가 있는데 오늘 중국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약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의 이 상장 폐지에 이어서 어제는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갈 다른 기업들까지 좀 거론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투자는 좀 자제해야 할까요? 조금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바이오를 육성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규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늙고 병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 바이오 섹터가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의 10년간의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가 작년부터 나오기 올해 좀 많이 기술 수출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선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다른 리베이트 혐의로 관련된 하나제약이나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약세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을 해주는 이런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면마취, 프로폴폴이라는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결제대금을 좀 할인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본다면 그래 회사가 좀 더 커 보려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해서 나쁜 건데 관행이라고 해서 다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잘 넘어가만 준다면 회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가장 크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선위에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해서 오늘 판결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 정말 이거 앞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주식들을 좀 나누어서 좀 베팅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바이앤홀딩을 조금 길게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2019년에 이 시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5G나 전기차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말 핵심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사실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5G 그리고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이 업종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업종 기상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은 이렇게 맑은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미 내년을 걱정하면서 오늘 하반기에 지금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실제로 내년에는 그냥 플랫할 겁니다. 상승이 아니라 그냥 플랫한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좀 약간의 둔화 이게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5G 지금 현재 기업들은 이제 이미 5G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개인들은 내년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상용화는 내후년인데 우리가 1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 아랫단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 내년 영업이익이 90억 이상이 기록하고 되면서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G 통신 산업의 어떻게 보면 호조세가 여기에 큰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광 트랜시버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광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솔리드 같은 경우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리고 HFR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통신 3사뿐만 아니라 거기 아랫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에도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이 정당히 크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크게 움직여야 될 것은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수소차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기차 하면 딱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윗단에 있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신흥 SE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LNF 같은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캠텍 같은 이런 음극재 양극재 회사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선주 작년 이맘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 2018년에는 적자가 날 거예요. 미리 선전적으로 고민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순간 쭉쭉 내려오다가 올 한 해 동안 어땠냐면 그래도 시장에 대비해서는 아주 견조한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주들의 이런 LNG선 수주가 상당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수주 목표를 달성한 이런 조선사들도 있고 이제 90% 넘게 달성한 이런 조선사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LNG선 수주가 어떻게 보면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본행제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이런 부품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수주로 점점 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본행 업체들 대표적인 동성 하이테크나 한국카본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즉 앞에서 얘기 드렸던 5G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업종들은 내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종이 될 거니까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5나 전기차 그리고 조선주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볼 텐데요. 오늘 이 마이크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주들 일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려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이런 얘기에서 가장 큰 이런 섹터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고 여기 IT 가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 섹터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으로는 별 재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다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배당 관련된 주식들이나 어떻게 보면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업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신업종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어떤 5G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방어주 역할도 하겠는데 이제는 성장까지도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하고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FOMC가 어떤 식의 금리 인상은 대부분 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점도표입니다. 내년에 몇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지금 FOMC 쪽에서는 3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증권 관련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점도표가 몇 번 찍히는가가 가장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불확실해지고 있고 4분기 추정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서 좀 참여해 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과 함께 이슈까지 다루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가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면서 전국이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2도에서 한낮엔 서울 6도, 대전 10도, 전주 대구 1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공기는 여전히 탁하겠는데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자가 더 작아 위험하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6도,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속초 9도, 강릉 1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부산 14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